네, 안녕하십니까 검사님.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제가 또 검사님께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드릴 게 뭐냐면, 사실 확인서 작성 방법은 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꿀팁이라던가 주의사항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확인서는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해주는 그런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서 뭐 진술이나 증언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건데요. 그건 통상적으로 보면 한쪽 당사자가 이제 부탁해서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사실 확인서는 한쪽에 치우칠 그런 우려가 많죠. 그래서 사실 확인서의 어떤 내용이 진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좀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서를 쓸 때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써야 됩니다. 주관적인 뭐 견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사실 확인서를 내가 써서 누구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했으면 특히 수사기관인 경우는 이제 물어봅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이 맞느냐. 그리고 전화로 물어보는데 그걸로 좀 미비한 경우는 직접 수사기관에서 이제 부르죠. 와서 진술 좀 해다오. 이렇게. 그러니까는 거기 사실 확인서에는 연락처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사실로 인해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돼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에서 이제 증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증인으로 나가면 또 이제 위증죄 처벌받는 그 선서 있죠. 이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확인서를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아는 사실을 그 사실대로 하지 않고 만약에 한쪽에 부탁을 받고 거짓으로 막 확인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남의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전에 내 수사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통사고인가 그런데 어떤 목격자로서 뭐 또 사실 확인서 3명인가 4명이 이렇게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컴퓨터로 똑같은 걸로 출력이 돼 있길래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출력이 똑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확인을 했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경험한 게 아니고 이쪽에서 부탁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실을 좀 그 확인서에 좀 서명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충 읽어보니까 뭐 특별히 틀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서명을 해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로 그 사실 확인서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하여튼 잘못하면 남의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확인서 쓰면서 내가 확인해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어떤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걸 어떤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뭐 첨부 서류 같은 게 있으면 객관적인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사실 확인서에 그런 걸 첨부하게 된다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어떤 단서가 되니까 예,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그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나요? 위증죄가 되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이제 그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이게 선서를 해야 됩니다. 예, 선서를 안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훈계만 하고 돌려보내셨나요? 예, 그렇죠. 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이렇게. 사실 확인서도 기재 방법은 육하 원칙에 그렇죠, 그렇죠. 하는데. 예, 예. 네, 검사님 그 사실 확인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시청자분도 혹시 쓰시게 된다면 주의사항 잘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검사님. 안녕하세요. 검사님 그 제가 그런 글을 봤는데 부동산 매매를 하러 왔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쓰자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고민 좀 해보겠다 이러고 일단은 계약은 안 했다고도 하는데 다운 계약서를 쓰자고 했을 때에 대한 해법 그게 좀 궁금한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다운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사기 예방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반대 문서를 받아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써주는 거야 하면서 문서를 하나 작성해달라고 할 때 진짜가 아니라는 그런 취지로 상대방한테 반대되는 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실제 사건이었는데 서울 근교의 어떤 부자가 땅 부자가 부동산을 이제 팔게 됐습니다. 그 어떤 대리인을 내세워서 자기 땅을 이제 100억 원에 이제 매매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이제 양쪽 대리인들이 나와서 계약을 했죠.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100억이면은 이게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 거니까 당신들한테 편의를 봐주겠다. 70억에 다운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30억이 이제 절감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은 그 대신에 일단은 내가 계약금을 먼저 걸고 나면 소유권을 먼저 넘겨다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떤 작업을 잘 해서 은행에서 담보를 잡혀서 어쨌든 그 잔금을 다 치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이제 원래는 100억짜리인데 그냥 70억 매매가 70억인 그 계약서 한 개만 썼어요. 한 장만. 다운 계약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금 5억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은행에 이제 작업을 잘 해가지고 110억에 대출 받아요. 그래가지고 65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매매 계약이 원래 70억이었지 않냐. 이게 다 줬다 그러고 이 피해자 이쪽 매도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100억인데 나머지 30억 내놔라. 안 주니까 이제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다 고소를 했는데 그것도 뭐 하여튼 몇 달 엄청나게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검찰로 송치가 돼서 근데 과연 이게 실제 계약이 100억인지 70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그 양쪽 대리인 간에 카톡이 문자가 여러 마디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다. 그 카톡 문자 내용을 쭉 보니까 매매 계약이 100억인 걸 전제로 해서 대화가 진행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매매 계약이 100억이었다. 이걸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기소를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교훈점은 뭐냐 하면은 다운 계약서는 원래 작성하면 안 되겠죠. 탈세를 목적으로 한 거고 이제 일단 동기가 불순했지만 아무튼 그걸 작성하게 된다면 그게 진정한 계약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다른 계약서를 상대방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새로 그런 어떤 확인서를. 그렇지 않으면 허위인 그 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해서 소송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한 8개의 실제 사건을 케이스를 제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현실적으로 되게 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실제와 다른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게 허위라는 반대 문서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그걸 상대방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딴 마음을 못 먹죠. 그리고 내가 책에 소개한 사건 중에 하나는 허위로 이렇게 작성해 주는 거다. 다운 계약서라는 그걸 인정하는 그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한테 받는 바람에 자기의 권리가 보호된 그런 사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 계약서를 이제 대비를 하려면 이거는 다운 계약서가 아니다라는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말씀. 그렇죠. 반대 문서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근데 다운 계약서 자체는 원래 불법이 아닐까요? 불법인데 이제 문제를 안 삼고 이게 이제 교묘히 잘 빠져나가면 뭐 되죠. 근데 이제 들통이 많이 나죠. 나중에는. 다운 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로 이제 탈세 혐의나 이런 걸로 이제 처벌이 들어가요. 그것도 되죠. 간혹 수사하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밝혀져서 저희들이 이제 국세청에 통보해가지고 이제 세금도 이제 추징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100억이라 그래갖고 좀 사실 와닿지는 않는데 세금이 엄청 큰가 보죠. 그렇게. 다운 계약서를 30억이나 빼서. 그러게. 다운 계약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또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